6월 민주항쟁 34주년을 앞두고 개헌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앞에서 벌어진 개신교인들의 도를 넘은 선교 행위에 대해 종교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 중단과 해당 교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삼보 사찰인 승보종찰 송광사의 고려 말과 조선 초기 위상을 짚어보고 나홍 선사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특별한 학술 대회가 마련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강조해온 36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기구인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의식의 명맥을 잇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 일의 보급과 전승,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서원을 품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6월 민주항쟁 34주년을 앞두고 헌법 개정, 즉 개헌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넘어 국민 기본권, 특히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 황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7년 개헌은 6심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아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헌법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개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그 논의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토론회에서는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동시에 국민 행복권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도 국민의 개헌 논의를 하면 왜 국민의 민생과 삶과 관련 없는 개헌 논의를 하느냐 그러는데 바로 그렇지 않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 자리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개헌이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점과 권력 제도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득실이 개헌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법률을 바꿔서 문제를 풀고 또 정치의 어떤 문화나 관행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낡은 제도를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40세로 제한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대표적인데 이 부분만은 정치권의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 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 논의가 많아지겠지만 각 정당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그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인 9차 개헌이 이뤄진 뒤 34년이 흐른 오늘 다시금 개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모든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민주화를 넘어 국민의 행복과 삶을 지켜주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앞에서 벌어진 개신교인들의 도를 넘어선 선교 행위에 대해 종교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 중단과 해당 교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심 스님은 입장문을 내고 조계사 앞에서 예수재단 소속 신자들이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불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전도 행위는 종교 갈등을 일으키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심 스님은 해당 교단은 물론 교단을 대표하는 연합기구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종교 간의 화합을 해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개신교 신도 등 10여 명은 지난달 19일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를 외쳤고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들은 지난 2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삼보 사찰인 승보종찰 송광사의 고려 말과 조선 초기 당시 위상을 짚어보고 고려 나홍선사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특별한 학술대회가 마련됩니다.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의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보조국사 진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역대 송광사 고승들로 연구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4일 송광사 사자로에서는 특별한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여말 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홍의 법맥이란 주제로 고려말 조선초 선종을 이끌었던 3대 화상 중 나홍선사의 중심을 둔 연구가 발표되고 토론이 펼쳐집니다. 그동안에는 보조 스님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되어 오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번에는 여말 선초에 있는 우리 송광사 주지로 계셨던 나홍 스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좀 연구를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마 원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후신으로 추앙받는 나홍선사를 집중 조명하는 만큼 국내의 대표적인 석학들이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 또 고려 말 조선초에 관해서는 한인교 선생님이 이쪽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선생님 모시기 좀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저희가 삼고초려해서 모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철원 교수와 강호선 교수 등 나홍선사의 사상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아울러 자연스님 등은 지공화상의 고려불교 영향 등을 발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나홍스님을 선양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역대 송광사를 거쳐간 고승들로 연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홍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상이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한국 불교계에 축소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나홍 스님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특히 이제 이 송광사가 그 보조 스님 이후에 16국사들이 소위 이제 배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선 초에 이르면은 동방 제일도량 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량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나홍 스님이 이 주지로서 하셨던 그런 역할들이 재조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집니다.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은 이번 특별학술대회와는 별도로 오는 11월에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종단의 선거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중앙종회 종원 개정과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선거인과 피선거인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공명선거위원단을 강제적으로 두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사찰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설사함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종원종법 재개정 특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종법 개정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강조해온 36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기구인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대폭 늦춰 출범된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조기에 성과를 내고 그 결과물이 내년 총무원장 선거 이후 차기 집행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당선 직후 원행 스님의 첫 일성은 안정과 화합이었습니다. 사부대전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유상 제고를 위한 원력을 취임법에서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미래 불교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효양을 통해 미래 불교를 열어가도록 취임 전후 원행 스님이 늘 강조했던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지난 2일 위원장 정념 스님 등 25명의 위원들을 위촉하면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핵심 과제는 탈종교와 승가 교육제도 개선 등 위기 극복입니다. 저출산 문제, 또 탈종교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교가 직면해 있고 20명의 출가위원은 집행부와 중앙종회위원 스님들이 조화를 이뤘고 5명의 재가위원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문제는 시기, 내년 가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기에 화합과 혁신위원회의 활동과 결과물이 차기 집행부로 옮겨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총무원장 선거도 있고 그럼 차기 집행부까지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론이라 생각하고 차기 집행부도 적어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획의 핵심에 대한 이런 이제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 또한 후보 시절 BBS 특집 대담에 출연해 전인 집행부 종책기구에 대한 계승을 언급했기에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소통과 이런 그 화합을 위해서 그 위원회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원장 스님들이시든 그런 분들이 하셨던 좋은 점은 계승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백년대계나 그런 그 혁신위원회 화합과 혁신위원회 활동에 따른 영향과 여파가 36대 집행부를 넘어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단절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불교 전통의식의 명맥을 잇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교 의례 보급과 전승,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서원을 마음속 깊이 품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의 특수교육기관인 한국불교전통의례 전승원이 자리한 서울 구룡사. 우리 고유의 불교의식을 전문반과 연구반에서 각각 익힌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봄 학기 교육을 마치고 치르는 기말고사 형식을 통해 그동안 배운 다양한 불교의식과 이론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앉고 서는 기본 동작 좌립에서부터 목탁 치는 법, 연불, 범패까지 스님들의 표정엔 사라져가는 전통 불교 의례의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엿보입니다. 1700년 세월 동안 단절되지 않았던 전통 불교 의식의 계승자란 자부심은 학습에 매진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종단의 모든 의식이 이제 일원화되는데 우리 전승원이 일조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이 있고 전승원과 같은 전통의례 특수교육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불교 의식은 스승의 어깨너머로 배우는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이 훼손되거나 변형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승원은 졸업생들이 각 사찰로 돌아가 직접 의식을 집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교육을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조의 해명을 잇는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행에 큰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매진하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 불조의 해명을 잇는 첫발 또 변하지 않는 모습이 의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불교 의식이라고 전승원 학장 정호수님은 강조합니다. 더욱이 부처님을 정성껏 모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일상에서 부처님과 같이 호흡하는 시간이 의례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내 스스로가 깨이면서 그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간다라는 것이 의례의 기본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불교계는 출가자 감소 속에서 의식을 여업하게 집전할 수 있는 스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 의례의 전승과 보급이 현실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서울 삼각산 화계사가 사찰로서는 최초로 디지털 불전함을 개설했습니다. 화계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종교 활동의 증가와 디지털 시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찰을 방문할 수 없는 신도와 불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디지털 불전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화계사의 디지털 불전함은 단순한 시주 개념이 아닌 각종 기도 접수와 시주금, 연등 접수 등을 모바일을 이용해 직접 보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QR 스캔과 링크 접속,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과 다르게 모바일에서 보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사찰에서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며 음성 공양을 펼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씨의 108 희망 콘서트가 804한 대구 대륜사를 찾았습니다. 찬물가 작사가인 주지 덕신 스님과 지역 불교 성악인들이 함께한 희망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친 대중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선사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날이 푸르름을 대해가는 803제락 대구 대륜사에서 108 희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108 희망 콘서트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공연을 할 수 없기에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공연입니다. 108 희망 콘서트가 5번째 방문지로 찾은 곳은 국내 대표 찬불가 작사가인 덕신 스님의 주석 사찰입니다.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온 덕신 스님은 기쁨은 배가시키고 고통은 작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악이 가진 위대한 힘이라고 전했습니다. 찬불가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래는 기쁨이고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찬불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마음도 일어서고 몸도 일어서는 그런 희망 콘서트의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기종 포교사이기도 한 불자 성악인 김혜은 씨.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108 희망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렇게 좌절을 느끼는 많은 분들께 저의 조그만 영상 올려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또 노래 듣고 아름다운 부처님 마음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선보인 곡들은 불자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우리도 부처님같이, 연꽃 피어오르리, 가곡 비목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처님같이의 곡을 쓴 이달철 작곡가와 연꽃 피어오르리의 노랫말을 쓴 덕신 스님, 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성악가인 소프라노 김태란 씨가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씨와 호흡을 맞춰가며 토크와 음성 공양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불교 음악인들의 활동이 많이 축소된 이때 지역 음악인들은 활동할 기회가 되고 대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조합 결성을 추진 중입니다. 성악, 기악, 또 국악, 이제 무용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한데 모여가지고 지금 조합을 하나 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활기찬 그 공연을, 은퇴 공연이든 유튜브 공연이든 그런 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스님과의 법문 인터뷰와 공연 영상은 모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감소한 속에서도 위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진 음악은 그 자체로 각처에서 또 다른 형태의 법문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호국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홍법사는 경내 대광명전에서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을 비롯한 사종스님들과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허공맞이 홍법 바람일제를 봉행했습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허공맞이는 호국 보훈에 달 가장 빛나는 법석이라며 호국영령을 기리며 허공법계의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길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허공맞이 홍법바람일제는 홍법사 창건주 하 도명화 보살의 발언으로 시작해 매년 현충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 행사입니다. 한국전쟁 71주년과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한국과 베트남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다문화 국제포교도량, 베트남 연화사와 안산 붓다가야사는 안산 붓다가야사 관음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베트남 연화사 주지 틱충도아 스님과 베트남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고 두 나라 스님과 불자들은 이어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되새기는 방생의식을 함께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과 베트남 스님과 불자, 한국 곰돌이 봉사회 안산지회 회원, 안산 대부도 주민들은 붓다가야사 주변 구봉도 해안가 일대를 정화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생애 기록 38건을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복원된 기록은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의 유품으로 고교생 시절의 기록과 압수수색 영장, 부검 결과 등 87년 6월 당시 항쟁과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향후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 뮤지엄에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이어 세상을 위한 불교에 헌신한 출제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대원상 등 하반기에 시행할 모두 4가지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제18회 대원상을 비롯해 제3기 불교기관 단체 지원사업과 대원 청년불자상, 동아리상, 제4기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명절은 물론 중요한 의례마다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온 우리 전통 문화가 국가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떡을 만들고 나눠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을 포괄하는 문화를 떡 만들기라는 명칭으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북권의 대표 사찰 화계사가 기도 접수와 시조금, 연등 접수 등을 모바일로 하는 디지털 불전함을 새로 도입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종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찰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